했고 보면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뭐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게임 업체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임 업체에서 이렇게 인력 모집해 보면 오지 않는다 그래요.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시장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고요. 이게 뭐 보면 세계 게임 업체 매출 순위에서도 하위권이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에 사실 저는 뭐 텐센트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규제냐 지능이냐 오락가락하다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면에서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나친 규제 부분이 이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라는 게 있죠. 네. 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 등급을 변경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. 그동안 보면 사실상 그 게임의 그 주요 내용의 그러니까 이 등급 분류, 재분류 대상 기준을 제가 읽어보니까 게임의 주요 내용, 영상, 음향, 요소 등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그냥 조금만 바뀌어도 다 수정 신고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렇죠? 맞죠? 지금 상태에서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보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4, 15, 16년 16,463건의 내용 수정 신고가 됐는데요. 그중에서 등급 재분류된 건은 123건밖에 안 됩니다. 사실상 0.7%만 등급이 재분류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식으로 게임을 등급관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해서 무조건 신고해라.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수정 신고 제외를 좀 명확하게 허용해서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뭐 등급관리위원회 무서워서 일단 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전부 신고하거든요. 근데 좀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존 아이템 캐릭터의 단순 변경 또는 유료 투입 요소가 없는 아이템을 추가할 때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퀘스트, 시나리오를 단순 확장하는 것, 시스템 변경이 없는 이벤트,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정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신가요? 네, 우선 의원님의 세밀한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이 게임법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와 그다음에 업계와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앞으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지능과 규제가 하나의 라인에 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능을 가로막는 독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규제이지 규제를 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천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나경원 의원님 2분 더 드린 거 아시죠? 예, 아까 자료 제출 당부 말씀을 한 2분 하셨걸래 2분 더 드린 거예요, 조용히. 예, 아까 자료 제출 당부를 한 2분 좀 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도 될 판인데 점잖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2분 더 드린 겁니다. 예. 자, 자, 예. 염영숙 위원장님 잠시. 자, 창조경제추진단장 언제 위촉장 받으셨죠? 위촉장은 4월 8일로 저희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.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.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렇다면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?
그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, 그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. 그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. 위촉되기 전에 한 번, 그 다음에 업무 중에 5번, 네.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. 네, 총 7번이네요. 네 맞습니다. 주로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4월 그러면 예, 좋습니다. 그거는 그 질의가 끝나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. 네.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. 그 단장으로 그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얘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.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제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제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. 그 다음에 있는 계획 안에서 성과를 내라. 그 다음에 차은택한테 다 맡겨라 그냥.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. 그리고 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. 하나는 그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예산 97억에 대해서 60억짜리 공모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. 그 다음에 30억짜리 궁 프로젝트를 5월 말까지 집행할 것. 이 2가지를 이제 하명을 받은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원칙 없이 사업 안 한다. 또 그다음에 원칙 없이 돈 절대 안 쓰겠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5월 23일 날 이 단장 사임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. 어떻습니까? 대충 맞습니까? 몇 가지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. 뭐 전반적으로는 미션은 여기를 뭐 성과를 내는 거였지만 뭐 이런저런 그 정황과 뭐 직원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그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또 영수증이나 뭐 이런 집행내역서를 받는 게 한 3주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장관님하고 그렇게 제가 대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칠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미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97억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돈을 집행하는 거죠. 한 달 안에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실제 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.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3, 4일 만에 그냥 후딱 그냥 막 이렇게 그 30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?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 절차적 합리성을 따지느라 집행이 안 되셨죠? 제가 5월 하나도 3, 안 저희 했습니다. 방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5월 23일 날 위원장께서 사임이 되고 난 뒤에 사표가 제출되고 난 뒤에 5월 30일까지 이게 3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. 순간 며칠 사이에 이 군 프로젝트 30억짜리가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. 아까 질문을 조금만 더 그 5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7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? 그 일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4월 6일은 개관이 저희 게임을 관련해 현황 보고하고 추진단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일을 다 정상화시키는데 썼듯이 여기서도 추진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서 격려 말씀을 하셨고요.
그다음에 4월 15일에서 19일 중에 하루였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조금 겪은 거를 가지고 좀 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단장 운운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 풀서포트 할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다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2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는 뭐 전임자, 후임자, 뭐 상급자, 상견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네 사람이 이런저런 뭐 캐주얼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무섭던 일이 있고요. 그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97억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고요. 그리고 4월 27일은 융합본부 직원들하고 공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모전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. 그랬을 때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서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또는 투명성이나 절차적 합리성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5월 9일은 또 보고 미팅을 그때는 호출받아서 갔었고요.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직원들이 위축되니까 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. 그리고 올 23일은 단장 사임 요구가 있었고 7월 16일은 단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 결제 라인의 부재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좀 체크하던 중에 집행내역서를 체크하던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? 한 가지만. 예. 네. 좀 미묘하긴 한데 저는 직원하고 갈등이 있었고요.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. 수시로. 네. 자, 이따가 추가 질의 더 해주시고요. 조은현 위원님, 예,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 예, 좋습니다. 그거는 제 질의가 끝나면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. 네.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. 그 단장으로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얘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.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제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제촉하는 것으로서
직원들을 위축시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그냥 조금만 바뀌어도 다 수정 신고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렇죠? 맞죠? 지금 상태에서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보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4, 15, 16년 16,463건의 내용 수정 신고가 됐는데요. 그중에서 등급 재분류된 건은 123건밖에 안 됩니다. 사실상 0.7%만 등급이 재분류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식으로 게임을 등급관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해서 무조건 신고해라.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수정 신고 제외를 좀 명확하게 허용해서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뭐 등급관리위원회 무서워서 일단 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전부 신고하거든요. 근데 좀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존 아이템 캐릭터의 단순 변경 또는 유료 투입 요소가 없는 아이템을 추가할 때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퀘스트, 시나리오를 단순 확장하는 것, 시스템 변경이 없는 이벤트,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정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신가요? 네, 우선 의원님의 세밀한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이 게임법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와 그다음 업계와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앞으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지능과 규제가 하나의 라인에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능을 가로막는 독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규제이지 규제를 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천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나경원 의원님 2분 더 드린 거 아시죠? 예, 아까 자료 제출 당부 말씀을 한 2분 하셨걸래 2분 더 드린 거예요, 조용히. 예, 아까 자료 제출 당부를 한 2분 좀 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도 돌파인데 점잖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2분 더 드린 겁니다. 예, 예. 자, 자, 예. 그 염영숙 그 위원장님 잠시 자 창조경제 추진단장 언제 저기 위촉장 받으셨죠? 위촉장은 4월 8일로 저희 거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.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.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 사임하신 게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저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? 그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, 그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. 그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. 위촉되기 전에 한 번, 그 다음에 업무 중에 5번, 네.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. 네, 총 7번이네요. 네 맞습니다. 주로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. 했고 보면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뭐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게임 업체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임 업체에서 이렇게 인력 모집해 보면 오지 않는다 그래요.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시장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고요. 이게 뭐 보면 세계 게임 업체 매출 순위에서도 하위권이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에 사실 저는 뭐 텐센트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규제냐 지능이냐 오락가락하다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면에서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나친 규제 부분이 이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라는
게 있죠. 네. 네, 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 등급을 변경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. 그동안 보면 사실상 그 게임의 그 주요 내용의 그러니까 이 등급 분류 재분류 대상 기준을 제가 읽어보니까 게임의 주요 내용, 영상, 음향 요소 등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